스텔라 장집, 늦은 저녁. 창밖으론 빗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대형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식탁 위엔 와인잔만 비어있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안주 접시만 남아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손을 댔다가 다시 놓은 흔적이었다. 민경채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고 눈가만 벌겋게 부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식탁 건너편에 앉은 장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민경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동정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사실을 마주한 사람의 시선만이 있었다. 자기, 무슨 일인지 이젠 좀 말해봐. 먼저 입을 연 건 장 여사였다. 예전처럼 우리 민 사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반말로 낮게 깔았다. 그 말투 안엔 더 이상의 기대나 애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민경채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어머니 아니 여사님. 민경채가 겨우 입을 뗀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저 세리 얘기 들으셨죠?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 대만도 그녀는 온 힘을 다 쏟아부은 듯했다. 듣고 말고 장 여사가 잔을 한번 툭 내려놓는다. 와인 잔이 식탁과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세리가 내 손녀가 아니라는 거. 그 말 하려고 김변이 날 찾아왔더라고. 입으로만 아주 시원하게. 장 여사는 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민경채의 손가락이 움찔거린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은 점점 더 세게 떨렸다. 어머니, 저는 그녀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정말 몰랐어요. 애 바뀐 거, 친자검사 조작한 거, 전부 김선재랑 공집사가. 말끝을 흐리는 민경채의 목소리는 거의 호소에 가까웠다. 하지만 장 여사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죄는 없다고 할 거야? 장 여사가 날카롭게 자른다. 그녀의 시선이 민경채의 눈을 정확히 꿰뚫었다. 자기 눈으로 20회를 봤잖아. 누가 어디서 피눈물 흘리는지. 그걸 보고도 여기까지 따라온 건 자기 선택이야.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아니, 반박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메웠다. 틱, 틱, 틱.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차갑게. 장 여사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던진다. 호세 씨 아이, 알고 싶다며. 민경채의 눈이 크게 뜨인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 애,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죽었어요? 장 여사가 피식 웃는다. 그 웃음엔 비웃음도 동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씁쓸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이미 죽었지. 잠시 멈췄던 장 여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20회 전에 죽은 건 아니야.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손에 쥔 내핀이 구겨지며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에 가까웠다. 자기, 민강 옥상에서 떨어진 아이 기억나지? 장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는다. 그녀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민경채의 반응을 주시했다. 20년 전에 나왔다고 믿었던 그 호세 씨, 아이. 장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민경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 애, 그때 안 죽었어. 민경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살아있었고 크게 자랐고. 장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결국 옥상에서 자기가 지켜보던 그날 그렇게 떨어져 죽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경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애 이름이. 장 여사가 마지막 한마디를 또렷하게 내뱉었다. 백미소야. 민경채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고 입은 벌어진 채 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참을 더듬거리던 민경채가 겨우 말을 이었다. 미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기력마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장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루시아 딸, 백설이 딸.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호세 씨 딸.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게 뒤섞이고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민경채가 식탁 가장자리를 꽉 붙든다.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 그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제가 20해 전에 낳았다고 믿었던 애도,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믿었던 그 애도 전부 같은 아이예요? 말을 하면서도 민경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 장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시켜 주었다. 호세 씨 아이는 20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안고 울던 그 옥상에서 죽은 거야. 민경채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맨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가슴이 조여들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면 한참 만에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세리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세리는 대체 누구 애예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도 민경채는 이미 답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끝까지 들어야만 했다. 장 여사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얘기는 자기가 제일 듣기 싫어할 텐데. 어머니, 아니. 민경채가 말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장 여사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여사님. 그 호칭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제 안 들으면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미 반쯤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호소였다. 장 여사는 민경채가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잠시 침묵 끝에 장 여사가 한 글자씩 끊어 말한다. 민세리.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엄마가 루시아야. 장 여사가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다. 그 루시아가 백설이고. 민경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손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렸다. 그럼 세리는? 말을 잇지 못하는 민경채를 대신해 장 여사가 차갑게 사실을 던진다. 그래, 자기가 평생 딸이라고 안고 산 그 애. 장 여사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다. 피로 따지면 김선재랑 루시아 사이에서 나온 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호세 씨 아이도 아니고 자기 아이도 아니고. 장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무게는 짓누르듯 무거웠다. 민경채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지난 20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세리를 처음 안았던 날, 세리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세리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김선재.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루시아. 목소리가 바닥에 끌리듯 흘러내린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여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통곡에 가까웠다. 그럼 저는 뭐예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새어나왔다. 제 인생은 뭐였어요? 제 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요? 장 여사가 비로소 잔을 내려놓고 또렷하게 말을 던진다. 그래서 내가 평생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엔 이제 조금의 감정이 실렸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장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피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는 자기 눈에서도 피눈물이 난다고. 그녀는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 시선 안엔 이제 연민이 조금 섞여 있었다. 자기, 지금 그거 받고 있는 중이야. 장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딸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다. 딸이라고 믿던 애는 알고 보니 자기 원수 딸이고. 또 한 번 톡 하고 식탁을 두드렸다. 그 원수들이 아직도 이 집안 위에 올라타 있고. 민경채가 입을 틀어막는다. 억눌렀던 울음이 결국 새어나온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사님, 그녀가 흐느끼며 물었다. 세리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민경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근데 내 딸 죽게 만든 판에 그 애도 있었잖아요. 민경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장 여사가 한숨을 길게 내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굴 미워할지 잘 골라야 되는 거야. 그녀는 민경채 옆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라 부른 애를 미워할 건지. 장 여사가 민경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알고도 숨긴 놈들을 미워할 건지. 그녀는 마지막 칼을 꺼낸 듯 덧붙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김선재 있지.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 장 여사가 명확하게 말했다. 세리 아빠야. 민경채가 고개를 번쩍 든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충격이 새겨졌다. 뭐라고요? 루시아. 장 여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백설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젊었을 때 잠깐 엮였던 남자. 장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게 김선재고 그때 생긴 애가 세리야.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다. 자기 눈 앞에서 버젓이 사위인 척하던 그 남자. 장 여사가 비웃듯 말했다. 사실은 자기 딸 아빠였던 거지. 민경채의 손에서 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와인이 바닥에 쏟아지며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여사님,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비열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이제가 아니면 언제 하겠어? 장 여사가 담담히 받는다. 그녀는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라도 알고 있어야지. 누굴 향해서 칼을 들지 안 헷갈릴 거 아니야. 민경채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민경채는 거실을 비틀비틀 걸어 나간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등 뒤로 장 여사의 낮은 목소리가 따라왔다. 꼭 하나만 기억해. 민 사장. 민경채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사람들. 장 여사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 중 제일 위에 누가 서 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부터 무너뜨려야. 장 여사가 마지막 말을 던졌다. 판이 바뀌어. 민경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비틀거리며 복도로 사라졌다. 거실엔 장 여사만 홀로 남았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와인을 내려다보았다. 끝까지 가야 해. 민 사장. 장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으니까. 창밖의 빗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경채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현관문을 닫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그대로 무릎이 꺾여 내려앉았다. 가방은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코트는 한쪽 어깨에 걸린 채였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췄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호세 씨 아이는 옥상에서 죽었다. 세리는 김선재와 루시아의 딸이다. 머릿속이 같은 문장만 반복 재생되는 고장난 테이프 같았다. 민경채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을 감아도 떠도 장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기가 평생 딸이라고 안고 산 그 애. 피로 따지면 김선재랑 루시아 사이에서 나온 애야.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였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였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발신자 김선재. 민경채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보았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손은 떨렸지만 결국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민경채는 전화를 받았다. 왜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겨우 한마디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민 사장. 김선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싹싹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 여사님, 잘 만나고 오셨어요? 그 태연한 말투가 민경채의 신경을 건드렸다. 당신이,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께 뭐라고 했는지 대충 들었어요. 아, 그 얘기요? 김선재가 웃는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웃음소리가 소름 돋게 가벼웠다. 세리가 손녀 아니라는 거, 미소가 진짜 손녀였다는 거.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어갔다. 어차피 곧 터질 얘기였잖아요.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단지 타이밍만 좀 앞당긴 거고. 왜요? 민경채가 이를 악문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다.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세리가 당신 딸이라서요? 그러니까 더 높이 올려놓고 떨어뜨리려고? 김선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인다. 민경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그것도 아니? 네 딸이 누구였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넌 알면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김선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네가 죽인 그 백미소. 그 애가 바로 네 진짜 딸이야. 웃기지 마. 어디서 입을 놀려. 죽여버리기 전에 그 입 닫아. 민경채가 처음으로 그에게 반말을 던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렸지만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선재가 능청스럽게 웃는다. 민경채 씨 어때요? 이제 좀 지옥을 맛보나? 야비하게 낄낄거리며 웃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민두식 당신 아버지를 끌어내려야 한다니까. 자기 편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당신은 내 편 아니에요. 민경채가 단호하게 잘랐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확고했다.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으려고 화면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김선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진다. 그러지 말고.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민경채의 손가락이 멈췄다. 민 사장이 진짜로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김선재가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정호세 씨를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부터요. 그 말이 민경채의 손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이에요? 민 사장. 김선재가 물었다. 그날 기억 안 나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꺼내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호세 씨 마지막으로 본 날. 민경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항구 가던 길. 누가 막아섰는지. 순간 오래전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되살아났다. 차창 밖 먹구름 가득한 부두. 멀리 뒷모습만 보였던 남자 하나. 굳게 닫힌 창고 문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던 굵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기억났다. 그 애 보내지 말라고 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진 말. 내 딸 앞길 막을 애면 그냥 여기서 끝내. 민경채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해냈다. 그때는 그저 회장실에서 늘 듣던 목소리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금은 너무 분명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민두식, 민경채의 아버지이자 민강 유통의 회장. 호세 씨,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죽게 만든 거예요. 저는요? 김선재가 낮게 웃는다. 그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냥 곁에서 지켜본 사람일 뿐이에요. 그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누가 전화를 걸었고, 어디에 누구를 보냈고, 잠시 멈췄다가 그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 뒤에 어떤 기사가 조용히 묻혔는지. 민경채는 숨이 막혔다. 민 사장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힌트만 드리는 겁니다. 통화가 끊기고 거실은 다시 정적뿐이었다. 민경채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입을 틀어쥐고 한참을 버텼다. 무릎에 힘이 풀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은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호세 씨를 보러 가겠다던 그날.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다. 민두식의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남자, 다시는 찾지 마라.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리고 그 뒤로 호세 씨 소식이 끊겼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버지. 그녀는 비틀비틀 방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밝아졌다. 민경채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손잡이가 뻑뻑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다. 그 안엔 20년 전 메모지, 찢어진 항공권, 호세가 남긴 짤막한 쪽지들이 뒤엉켜 있었다. 먼지가 살짝 날렸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꺼냈다. 경채야, 나 다 정리하고 꼭 돌아갈게. 호세의 필체였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그 아래 누군가 급히 끄적였다가 지운 듯한 볼펜 자국.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항구 사고.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호세 씨,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당신, 그렇게 간 거였어요? 쪽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나는 나와 당신 딸을 죽이고 아버지는 당신을 죽이고.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다. 잉크가 번졌지만 민경채는 멈출 수 없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루시아. 민경채가 중얼거렸다. 스텔라 장. 세리.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회장님이 판짠 거, 내가 곁에서 도와준 거. 민경채는 깨달았다. 그 피해는 전부 그 여자들이 받았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닫았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민경채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떨림을 멈췄다. 그래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저라도 끝내야겠네요.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입에서는 거친 한마디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민두식 회장님.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름으로 불렀다. 이제부터 저 아버지 편 아니에요. 같은 시각, 어딘가 조용한 카페 구석. 창가 자리였다. 밤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루시아는 손에 쥔 종이컵을 제대로 입에도 대지 못한 채 멀리만 보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김이 나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문태경이 살짝 그녀를 불렀다. 루시아 씨, 대답이 없었다. 루시아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다. 루시아 씨, 문태경이 조금 더 크게 불렀다. 루시아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이제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이 제일 먼저 노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루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경 씨요. 루시아가 즉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치워야 하는 사람. 루시아가 문태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항상 진실 파는 사람부터거든요. 그는 조용히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웃음이 얼굴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저야 뭐. 문태경이 어깨를 으쓱했다. 맘 편하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루시아가 눈을 치켜뜬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탁 쳤다. 죽을 준비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또 살려주겠죠. 문태경이 장난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가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검은 차가 달려오는데 기묘하게도 방향이 틀어졌고. 태경 씨,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 루시아가 간절하게 말했다. 이걸 가볍게 농담처럼 말하지 말아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전 목소리가 갈라졌다. 또 누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꼴은 못 보겠어요. 그 말에 문태경의 표정이 굳었다. 루시아는 결국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 연락처를 찾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했다. 장 여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사님. 전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루시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로 사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연결음이 계속 울렸다. 루시아는 문태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다. 이번엔 꼭 지켜야 해. 루시아는 다짐했다. 미소처럼 더 이상 아무도 잃을 수 없어. 며칠 뒤 스텔라 장의 개인 사무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민경채는 침묵 속에서 결심을 다졌고 루시아는 장 여사의 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죄책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 아래 민강 유통 빌딩이 보이고 있었다. 높이 솟은 빌딩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벽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책상 맞은편에 루시아와 민세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장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리는 얼굴이 반쯤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자국이 선명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눈꺼풀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루시아도 비슷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피곤한 기색은 숨길 수 없었다. 장 여사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어딘가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장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다 안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자기들이 누굴 죽였는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누구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루시아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여사님 말씀대로예요. 루시아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제가 20해 전 진실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겁이 나서 애 때문에 살아야 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결국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옆에서 세리가 눈물을 훔친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다.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김선재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그녀는 장 여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백설이, 백미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게 전부 엄마 과거라고. 장 여사의 눈이 세리를 향한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잔인하지는 않았다. 그래, 장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으니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아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민 사장 딸인 척 20해를 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진짜 딸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 옆에서 저도 같이 있었어요. 세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 벌 받아야 돼요? 루시아가 딸의 손을 꽉 잡는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딸을 위해 힘을 주었다. 세리야, 루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 세리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잘못한 건 루시아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피해자들 앞에서 평생 사죄하면서 사는 걸로 갚자. 그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도망가지 말고 죽어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루시아는 세리를 똑바로 바라본다. 벌 받을 게 있으면 같이 받고 살자.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도망치는 건 그 사람들 방식이야. 루시아가 천천히 말했다. 민두식. 김선재,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참고 있던 울음이 터진 것 같았다. 엄마, 세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다. 죄는 그녀가 분명하게 말했다. 알고도 모른 척한 사람들이 지는 거야. 장 여사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한다. 좋아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대신 각오해야 됩니다. 장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두식이 깨어났어요. 루시아와 세리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자기 딸이 이제 돌아섰다는 것도 곧 알 거고
장 여사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문태경이란 젊은 놈부터 치우려고 들 거고.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그래서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사님께 전화했어요. 그녀는 장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발 그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장 여사가 웃는다.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묘한 웃음이었다. 사람 한 명 살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 장 여사가 루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처음이에요. 루시아 씨. 그래서 루시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와주실 거예요? 내 진짜 손녀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뛰어다니는 놈인데. 장 여사가 비릿하게 웃는다. 내가 그 놈 죽는 꼴을 눈 뜨고 보게요? 루시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대신 장 여사가 말을 이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루시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 사장. 장 여사가 허리를 펴고 앉는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부터 누구 편에 설 건지 확실히 해야 돼요. 장 여사가 하나씩 세어나갔다. 아버지 편인지, 딸 편인지, 죽은 애 편인지. 그 시각, 민두식 집무실. 복도는 조용했다.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가끔 들렸다. 민경채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섰다. 손잡이를 돌리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얼굴이었다.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넓은 집무실에 그만 홀로 앉아있는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 민경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왔냐? 민두식은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요? 민경채가 바로 묻는다. 전치사도 완곡한 표현도 없었다. 호세 씨 죽게 만들었어요. 민두식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휠체어를 굴리기 시작했다. 창가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누가 그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중요해요? 사실이면.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끝까지 존댓말이었다. 마지막 예의였다. 항구에서 전화하던 사람, 그날 부두에 있던 사람. 민경채가 또렷하게 말했다. 다 아버지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차갑고 냉정한 말투가 민경채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딸도, 제 남자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다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아버지 욕심 때문에. 내 딸? 민두식이 피식 웃는다.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다. 너 딸은 이미 옥상에서 죽었어. 그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애 버리고 다른 애 데려온 것도 나 혼자 결정한 줄 알아? 민두식이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도 편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호세 씨 애 낳았다는 죄책감, 세리 키우면서 깔끔하게 지워졌다고 생각했겠지. 그 애가.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호세 씨 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 진짜 딸이었어요. 민경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회장님 자리에만 눈이 멀어서 애도 남자도 다 버렸어요. 그게 내 방식이다. 민두식이 잘라 말한다. 그의 목소리엔 후회나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회장은 그가 차갑게 말했다. 정 안 되는 건 잘라내는 사람이야. 잠시 멈췄다가 하나씩 새어나갔다. 친자든 사위든 손녀든. 그래서 민경채가 눈을 빛낸다. 이젠 아버지 잘라낼 차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전 민 사장 자리 내려놓을 거예요. 민경채가 선언하듯 말했다. 대신 아버지를 끌어내리겠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한테 피눈물 나게 하겠어요.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랬다면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안에서
제일 많이 피눈물 흘린 사람이 누군지 민경채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아버지도 보게 될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무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밤, 민경채 집 옥상. 시간은 흘러 밤이 깊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낡은 난간 앞에 민경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코트는 바람에 펄럭였고 머리카락은 흩날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멀리 도시 불빛이 흔들렸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미소야. 민경채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늦었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 억울함 풀어주지도 못했고 내 자리 대신 남의 애를 앉혀놓고 엄마인 척 하기도 했고.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오래된 유리병이었다. 표면이 흐릿했다. 호세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안에 접혀 있었다. 색이 바랜 사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이 사진, 민경채가 중얼거렸다. 옥상에서 던져버리면. 그녀는 난간을 바라보았다. 나도 같이 끝낼 수 있을까? 난간을 넘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거칠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언니, 급박한 목소리였다. 숨이 가쁜 목소리였다. 민셀이었다. 눈이 퉁퉁 부어있고 숨이 가쁘게 가빴다. 달려온 것 같았다. 언니, 그러지 마요, 제발. 세리가 민경채를 꽉 붙잡았다. 세리야. 민경채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하지만 입술이 떨렸다. 너 여기 왜 왔어? 언니 죽으러 올라오는 건. 세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만 모를 줄 알았어요? 그녀는 언니를 더 세게 붙잡았다. 집안 사람들 다 눈치 보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요. 세리가 언니 허리를 두 팔로 꽉 껴안는다. 언니, 세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 딸, 나 때문에 죽은 거.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언니 딸 자리, 내가 대신 앉아서 20해를 산 거.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다 알아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김선재 아저씨가 다 말해줬어요. 민경채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린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그런 말까지 했어? 그래서 세리가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언니 미워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 미워해도 돼요. 세리가 언니를 더 세게 껴안았다. 근데 나 혼자 두고 가지는 마요. 제발. 세리가 울먹이며 말한다. 언니가 날 딸처럼 안아줬던 거. 그녀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밤새 옆에서 손잡고 있어 줬던 거. 세리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언니 마음에는 나 한 번도 딸이었던 적 없어요? 그렇지 않아. 민경채가 낮게 속삭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경채가 세리를 안았다. 내 엄마였어.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피가 아니어도 20해 동안은 진짜였어. 세리가 울부짖는다. 지금도 엄마 해줘요. 그녀가 간절하게 말했다. 언니, 딸이 나 때문에 죽은 거면.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벌, 죽지 말고 나랑 같이 받아요. 그녀가 하나씩 말했다. 같이 욕먹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사죄하면서 살아줘요. 세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나 혼자 두지 말고. 제발. 난간에 걸렸던 민경채의 발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세리야. 민경채가 세리를 꽉 안았다. 언니. 세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 아직도 언니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근데 언니 여기서 떨어지면. 난.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진짜로 아무도 없어. 민경채는 마침내 무너져 세리를 안고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옥상 바닥에 앉아 서로를 껴안았다. 그래.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세리야. 그녀는 세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우리 같이 벌 받자.
민경채가 세리의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도망치지 말고. 옥상 위.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밤바람에 섞여 길게 번져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다. 멀리서 도시 불빛이 감고 수많은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어딘가에서는 민두식의 전화 위에 녹음 버튼이 켜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누군가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심판할지, 누가 누구에게 마지막 피눈물을 안길지 판은 완전히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이었다.